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이제 뭐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서 연말에 꼭 술자리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연말에는 좀 모임에서 술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요. 이럴 때 좀 간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사실 음주가 구강 건강을 상당히 많이 해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뭐 간 건강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그 술 같은 경우에 당분과 또 인공 감미료가 첨가돼 있어서 네. 치아 표면에 충치를 유발하고 또 치주염 같은 심각한 잇몸 질환을 유발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백해무익한 것 같습니다. 담배뿐만 아니라 술은 치아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연말일수록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왜 소주 드시는 분 중에서 소주는 전혀 안 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다른 술하고 비교해서 먹어보면 확실히 달거든요. 맞아요. 이게 뭔가 인공 감미료가 많다는 얘기니까 주의하시고요. 네. 먹는 안주도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징어나 육포, 쥐포 이런 거 이제 배부르니까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드실 때 역시 인공 감미료가 많이 포함돼서 입속에서 딱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요. 이런 거 일일이 다 따지면은 어떻게 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건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말 많이 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음주 후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양치질하고 주무시는 습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주 중간에라도 구강청정제로 가글 하거나 또 물이나 우유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항상 치아 건강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치아 건강은 또 이제 되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욱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보철 치료,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김승수 치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이 확대가 됐죠. 내가 임플란트 수술할 때 이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네.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도 전화 주셔서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꼭 임플란트가 아니어도 치과 하면 이제 통증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거의 공포증 수준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통증에 대한 걱정이나 혹은 교정 치료에 대해서도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요. 다양한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건강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치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중에서 임플란트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 주변에는 이제 중요한 신경과 근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통증과 유지 기간, 부작용 같은 것들 걱정이 될 텐데요. 이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전문의가 보셨을 때 수술 전에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많은 환자분들께서 임플란트 치료를 이제는 접근하기 좀 더 쉬워졌기 때문에 많이 내원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가장 걱정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아무래도 수술인데 아프지는 않을까? 네.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될까? 그리고 임플란트가 너무 비싸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후입니다. 무조건 안 아프다고,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하루 만에 다 끝났다고 한다고 했다가 불과 3, 4년도 안 돼가지고 임플란트가 탈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비용이나 통증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임플란트를 이제 받았는데 그게 곧 문제가 생기면 진짜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임플란트 수술 잘못됐을 때는 어떤 부작용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녹고 음식물이 끼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가 노출이 되고 네. 심지어는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게 돼가지고 신경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감각이 저하되거나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전보다 더 큰 근심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플란트는 한 번 할 때
정말 제대로 안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우 임플란트 부작용 사진 보니까 정말 당사자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좀 헤아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전문의가 있는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으셔야 될 테고 또 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임플란트를 좀 시행하고 있는 병원을 가셔야 될 텐데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신 임플란트가 굉장히 최신 치료법이고 또 부작용을 아주 줄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환자의 치아, 잇몸, 뼈까지를 컴퓨터상에서 그대로 옮겨놓고 컴퓨터상에서 여러 번 수술을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의 임플란트를 결정하게 된 다음 그것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장치가 제작되게 됩니다. 네. 이 장치를 이용해서 잇몸 절개 없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이고요. 두 번째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를 수술하는 방식이라면은 이것은 임플란트 그 자체입니다. 임플란트는 생산이 되고 난 직후부터 표면에 탄화수소라는 물질이 침착하게 되면서 표면에 피와 세포들이 잘 들러붙지 않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네. 하지만 수술 전에 특정한 파장의 자외선을 조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피와 세포, 단백질들이 잘 들러붙을 수 있는 표면으로 다시 바뀌게 되고 이는 뼈와 임플란트가 붙는 비율을 약 40% 정도 높이기 때문에 네. 초기부터 강하게 뼈와 붙게 되고 또한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좀 정확한 위치에 식립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네. 그리고 생착률이 좀 높은 그런 광활성 UV 임플란트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신기한 것 같아요. 저거.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했던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이 63세 남성 환자분으로 협심증 경력이 있으셔서 약을 복용 중이셔서 약간 출혈 성향이 있으셨고 당뇨가 아쉽게도 잘 조절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당뇨가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실패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광활성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초기부터 뼈와 붙는 비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네. 약 기존 논문 발표에 의하면 40% 정도 더 강력하게 골 유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 치아를 바로 연결해도 문제가 없었던 아주 좋은 사례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협심증 경력이 있으시고 당뇨병까지 있으신데도 이렇게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치료를 하셨던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환자의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치료가 나에게도 적용이 될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치아가 소실돼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나와 계신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자, 정말로 치아의 모양이나 뿌리 각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튼튼한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임플란트를 잘 식립하느냐가 그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식립한다고 말씀해 주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기존의 임플란트 식립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저희가 앞으로 사진에서 보여드리겠는데 저는 구강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임플란트를 하는 한 분과의 치과의 분과인데요. 그러면 임상 경험이 많고 복잡한 임플란트를 하는 과정에서도 매 환자 치아와 잇몸, 뼈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신경의 위치는 어디인지 앞으로 임플란트와 연결될 치아는 어디인지를 미리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 이
이 컴퓨터상에서 안전하게 여러 번 수술한 결과를 그대로 재현해서 잇몸 절개 없이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는 획기적으로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디지털의 정교함이 더해져서 또 사전에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인 것 같은데요. 네. 3D 가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모의 시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것도 역시 사진을 보면서 네.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42세 남성분으로 기존에 임플란트를 한번 실패하신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위치에 가장 뼈가 잘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지를 결정해서 0.1mm 단위로 임플란트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임플란트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뼈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치아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미리 컴퓨터상에서 수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수술 방식의 핵심이 있겠죠. 그래서 예후가 일단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로 잇몸 절개를 안 하고 컴퓨터상에서 수술을 해본 것을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에 잇몸 절개를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혈 및 통증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튼튼한 뼈에 최소한의 개수를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리 치아까지 제작되기 때문에 수술과 동시에 치아가 연결되고 그로 인해 내원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종합되다 보면 예후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될 것 같네요. 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지방에 오십니다. 네, 네. 지금 보이시는 영상이 제가 직접 컴퓨터로 수술을 하는 장면인데요. 환자의 잇몸 뼈와 치아 상태가 그대로 재현이 되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어느 부위의 뼈가 가장 튼튼한지 저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신경은 어떤 식으로 주행되는지 알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느 위치에 치아가 올라갈지가 결정되고 거기에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0.1mm 단위로 한번 위치를 시켜보는 것입니다. 네. 이 위치를 시킨 것을 그냥 컴퓨터에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모형 3D 가이드라는 것을 제작하게 되고 이 컴퓨터에서 수술한 그것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런 장치가 바로 컴퓨터 모의 수술의 결과물인데요. 네. 여기 보면은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플란트가 환자의 치아에 환자의 잇몸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을 때 이 구멍으로 솔직히 어느 깊이로 어느 방향으로 될지 미리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일시적으로 눈을 감고 여기를 해도 저희가 수술을 컴퓨터에서 한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재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미리 저렇게 어떤 사전 자료를 통해서 정교한 가이드가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결과가 정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026938-1666번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많이 전화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연결되신 분 만나볼까요? 네,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주 젊은 환자분이신 것 같은데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시죠? 예, 45입니다. 45. 그렇게 젊진 않으신데요. 네, 네. 네. 네, 치아가 어떻게 불편하셔서 전화 주신 건가요? 제가 한 4년 전에 네. 왼쪽 위에 어금니 이제 3개 정도 임플란트를 했는데, 4년 전에. 네. 네, 제가 좀 당뇨도 좀 있고 해서, 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임플란트가 지금 빠지려고 하거든요. 임플란트가 빠지려고 그래요. 흔들리나요? 예, 지금 많이 좀 흔들려가지고, 네. 이제 위쪽에 좀 이제 다른 이빨들도 조금 이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서, 예, 했던 이제 치과에 갔더니 이게 다 이제 뽑고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또 하기도 부담스럽고, 제가 마취를 좀 통증이 잘 느껴지고 해가지고 틀니를 해야 될지 이제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아이고, 벌써 틀니까지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다시 해도 잘 될 것 같지 않고 아플 것 같으니까 지금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게 될지 그래서 이제 전화 방송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예.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시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틀니를 하시는 건 조금 너무 이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 되도록이면 이제 지금 첫 번째 했을 때 잘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조금 더 잘 결과가 좋은 임플란트를 해야 될 텐데 원장님께 어떻게 두 번째 임플란트도 좀 효과가 좋게 잘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나사 자체는 뺐다 꼈다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수술하면은 뼈 안에서 그대로 보존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사실 왼쪽 어금니 쪽이 흔들리는 게 만약에 임플란트 자체가 흔들리는 거라면은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고요. 안에 있는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어쩔 수 없이 뼈 이식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들은 거와 같이 40대 치아가 이런 식으로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조금 잇몸 뼈가 약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뼈가 이런 임플란트 시술을 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의 환자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광활성 임플란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분들에게 특히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다른 경우에보다 뼈와 임플란트가 유합되는 골 유착이 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실패해서 좀 근심을 덜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로 아까 마취가 좀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예. 치과 공포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또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인 의식화 진정 마취, 즉 수면 마취라는 것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조금 자다가 일어났더니 수술이 다 끝나 있고 수술 과정 중에 기억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많은 환자분들께서 치과 공포증으로 인해 임플란트 수술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수면 마취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네, 의식화 진정 마취라는 게 있으니까 마취 공포증, 치과 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활성 임플란트 설명해 주셨는데 전화 주신 분께서 꼭 기억해 주고 계시길 바라겠고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네. 더 자세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얘기로 돌아와서요.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기존의 수술과 과연 뭐가 다르냐. 예, 이 부분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접근 방식부터가 틀린데요. 환자분이 처음에 내원하게 되셨을 때 상담을 하는 과정까지는 같습니다. 단 여기에서 이제 3D 스캐너라는 장비와 고해상도 CT를 이용하여 환자의 치아, 잇몸, 뼈 상태를 컴퓨터상에서 그대로 재현하게 됩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수술을 미리 컴퓨터에서 하고 직접 수술 당일날 임시 보철물까지도 연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내원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잇몸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 통증 등이 확실히 줄어들어서 이로 인한 불편감도 줄어들 수 있겠죠. 저희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미리 임시 보철물이라는 것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네. 이것을 수술 환자 맞춤형 임시 보철물을 수술과 동시에 바로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분은 수술을 함과 동시에 치아 바로 갈비 깍두기 같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적어도 부드러운 음식을 수술 당일날 임플란트와 연결해서 드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기존에 했던 임플란트 수술보다는 조금 더 절차가 간소화된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적은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소실된 치아를 수술했던 그런 예후가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아주 예후가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환자분들께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왼쪽은 수술 전날 사진이 아니라 수술 바로 전 사진입니다.
직전이요? 네, 옷이 똑같네요. 예. 그렇죠. 네, 수술 직전 사진인데 이 상태로 어금니 교합이 무너진 상태로 어금니가 지지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코 옆에 주름은 깊어지고 앞입술, 윗입술은 말려 들어가서 전형적으로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모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수술을 저런 식으로 컴퓨터상에서 미리 한 그대로 재현하게 되니까 아주 자로 잰 듯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되게 되고 아까 보여드린 임시 보철물을 수술과 끝남과 동시에 연결하게 됩니다. 그 결과 환자분께서는 아까 외모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셨겠지만 네. 그냥 하루 아침에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당일날. 수술 당일날 심미적인 심미적인 것까지도 개선이 돼서 환자분께서는 정말 만족해하셨습니다. 이게 직접 다음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수술 직후에 피가 안 나는 상황이 왜냐하면 컴퓨터상에서 수술을 미리 해보고 잇몸 절개 안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깨끗한 상태로 바로 당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진짜 네. 앞서서 그 당일날 전후 사진이 네. 굉장히 인상 깊네요. 심미적으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좀 예후가 좋았던 사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고 계십니다. 네. 연결되신 분 지금 만나볼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65세예요. 만으로하면 64세가 되겠죠? 네. 어머님 지금 치아 어떤 상태세요? 제가 임플란트 한 지가 한 10년째 거의 돼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끝에가 부러지고 있어요, 지금요. 아이고. 예. 그 치아가요. 임플란트에 예, 그 씌워진 치아가. 임플란트 한 그게 이제 끝에가 부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해서요. 혹시 병원은 가보셨나요, 어머님? 예, 갔는데요. 네. 아직은 치료 안 해도 되니까 좀 더 있다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그 임플란트 하신 치아에 뭐 이렇게 그 끝부분이 살짝 깨지거나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것만 좀 깨진 거지, 아프거나 그런 증상은 없어요. 네. 그래도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예. 예. 불편하진 예, 않으시고요. 지금 씹으시는데 아직까지. 예, 괜찮아요. 뭐 많이 부러진 게 아니고, 네. 이제 부러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언젠가는 갈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지 이 밑에 거는 영구치잖아요, 그죠? 네. 네. 위에 것만 갈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이제 그걸 하자면은 시일이 얼마나 걸릴까 그게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심각하신 문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원장님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어머니 경우에는 일단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기존 다니시는 병원에서 임플란트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은 단순히 위에 있는 보철물, 즉 치아 부분이 조금 깨져 나간 것은 너무 날카로운 부분만 갈아주거나 아니면은 새로 보철물을 제작하면 되는데 그 실은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서 다시 한번 많이 불편해졌을 때 그때 보철물을 새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네. 이렇게 뭐 임플란트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무슨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신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씌운 치아 부분이 살짝 깨진 건데 조금 더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조금 더 크게 깨졌다거나 이제 좀 불편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 네. 이제 치과에 찾아가셔서 그걸 다시 한번 씌우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님처럼 이제 끝에만 살짝 부러진 정도면 사실은 부작용도 아닌 것 같은 게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문서 씨가 진짜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네. 이거 잠도 못 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잘 식립이 안 돼서 그런 거고 제대로 생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이 광활성 임플란트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한 치료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광활성 임플란트 자체는 뼈와 임플란트에 붙는 퀄리티, 즉 질을 높인다는 개념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철물이 파절되거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식은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보철물이 힘을 가장 잘 받을 위치에 임플란트를 미리 식립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힘을 아무리 세게 받아도 보철물이 좀 깨지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수도 있겠죠. 예. 네. 자, 광활성 임플란트 그렇다면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네. 네. 생착률을 높인 치료법이죠.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광활성 UV 임플란트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수술 전에 쬐은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피가 쭉 타고 올라오게 됩니다. 반면 오른쪽의 그러네요. 일반 임플란트는 물과 기름처럼 피가 잘 섞이지 않습니다. 저희 실제 임플란트와 피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본 것인데요. 네. 피에는 단백질, 세포, 즉 뼈를 만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붙는다는 것은 뼈가 잘 붙는다는 것이고 뼈가 잘 붙는다는 것은 수술 초기부터 힘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임플란트 주위염으로부터 많은 부분 해방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것이 당장 최근에 나온 어떤 아주 말도 안 되는 신기술이 아니라 2008년도부터 이미 미국의 UCLA 대학에서부터 연구가 되고 수백 편의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됐고 개 실험, 사람 실험까지 끝난 안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특수한 처리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어떤 혈액 단백질의 생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광활성 UV 임플란트 화면으로 만나보신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어려웠던 분들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치료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전신 질환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혈압 문제 있으신 고혈압, 분들, 예. 아무래도 좀 임플란트 수술한다 그러면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그리고 기존에는 그런 분들이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치료를 못하는 경우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은 의술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변에서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혹은 출혈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 뵙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네. 출혈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당시 출혈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즉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면은 미리 어느 위치에 수술을 할지를 다 결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잇몸을 광범위하게 절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잇몸에서 잇몸 절개 없이 수술하다 보니 피가 거의 안 납니다. 두 번째로 광활성 임플란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당뇨, 고령, 뼈이식 등 복잡한 임플란트에서도 뼈와 붙는 비율이 약 40% 정도 더 기존 임플란트에 비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에게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제 말씀해주신 만성 질환이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데 충분히 이제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전화 연결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서 바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50인데요. 50세. 지금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저는 이빨이 윗니가 3개밖에 없어요. 지금 분리를 하고 있는데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서 당뇨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보려고요. 네. 윗니가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게 3개 남으셨고요. 예, 예. 아랫니는 쭉 다 소실된 게 없으신가요? 아랫니도 앞에만 8개 있어요. 어금니가 없으시고요. 예, 예. 그러면 어머님은 하시면은 위아래를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예. 들어요. 원장님께 네. 바로 여쭤볼까요? 그래요. 예, 좀 네. 임플란트 치료를 망설이셨던 것 같은데 네.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임플란트가 안 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없습니다. 당뇨도 조절이 되게 되실 거라고 믿고 설사 조절이 조금 안 된더라도 내분비내과 선생님이랑 같이 협진하에 안전한 방식으로 수술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저희가 좋든 싫든 100세 시대를 다가가고 있는데 틀니로 어금니가 없는 상태로 남은 수십 년의 세월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임플란트는 거의 기술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술을 미루실 만한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술과 동시에 치아에 힘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광활성 임플란트라든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정교하게 수술되어 수술 당일에 치아가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경우에는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정보를 혹은 그런 선생님을 잘 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은 저는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제는 거의 통증도 거의 없고 수술 당일날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네. 기술이 많이 진보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상태로 너무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어머니도 더 이상 미뤄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님이 이제 윗니가 3개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원장님 치료하신 환자분들 중에는 이가 아예 없는 분들도 임플란트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사실 한 20% 정도의 환자분께서는 거의 치아가 없으신 상태로 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치아가 없는 상태는 이미 뼈가 다 치유가 된 상태고 물론 약한 뼈도 있지만 네. 수술과 당일에 바로 치아를 연결해드리기 오히려 더 좋은 조건입니다. 아,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수술 전에는 틀니를 끼고 오셨다가 수술 끝나고선 틀니를 벗고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쓸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신기해하시죠, 사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진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예 없으신 분들보다는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님처럼 한 뭐 2개, 3개 이렇게 남은 분들이 더 어려울 것 같은 게 치아가 왜 소실되면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자리에 안 있고 이렇게 약간 움직여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 제자리로 옮겨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교정까지 같이 되는 네. 거예요. 물론입니다. 방금 너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사진에서 보여드리면서 직접 진행하는 네, 것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임플란트랑 교정이랑 같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아. 이 환자분께서는 49세 남성분으로 치주염이 있으셔서 치아가 좀 소실됐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또 하나의 좀 걱정거리는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어서 발음이 세거나 음식이 자주 끼고 이로 인해서 치아가 더 약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물론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교정 치료에 대해서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저희는 교정 전문의 선생님과 가장 이상적인 위치, 앞으로 치아가 교정이 됐을 때 어느 위치로 갈지를 미리 결정을 하고 거기에 알맞게 컴퓨터상에서 분석한 임플란트의 위치를 그대로 재현해서 수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는 사회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근에 개발된 투병 교정 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는 교정을 중인데 다른 사람들은 교정하는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환자분에서는 약 3개월 반 정도의 교정 시간을 걸쳐서 교정이 끝났고 그래서 임플란트 교정이 끝날 시점에 임플란트에 치아를 연결하여 아주 이상적으로 끝난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네.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분이 아까 새가 벌어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면 사실은 참 만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정말 지금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예후가 좋은, 결과가 그러니까요. 좋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실된 치아를 다시 이제 치료하고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 또 계셔가지고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머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세가 어떻게 예,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요, 65세, 네. 65세 여성인데, 네. 이가, 아랫니가 이렇게 2개가 빠졌어요. 아랫니, 빠져갖고- 앞니요? 예, 네. 아래, 어금니 쪽으로 어금니. 2개가 네. 빠지고, 그전에는 또 그 옆에 게, 이렇게 벌레가 먹어갖고 이렇게 약간 떼웠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치아를 하러 갔더니 제가 이 골다공증이 좀 있다고 못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가 빠지니까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소화를 그렇죠.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름에 여기 어깨 골절을 당해갖고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하니까 많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치과에서도 이 정도면 임플란트도 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거는 거라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불가능한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상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뵙고 아이고 잘 됐다 한번 여쭤봐야겠다 그러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어머님 뭐 제가 다른 뜻에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지방에서 이제 치과를 가셨었나요? 예. 아. 금방에서요. 예. 금방에서 치과를 가보셨고 알겠습니다.
일단 원장님께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실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 골다공증을 약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약을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약을 먹고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얼마나 거기가 드셨어요? 그거를 먹은 지 한 3년쯤 됐는데 3년. 꾸준히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치아 때문에 다시 골밀도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 가서 했더니 또 그분은 그 정도로 심하게 나쁜 편은 또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일을 이제 하기는 해야겠는데 임플란트를 못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걱정돼 갖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골다공증 약을 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예. 혹은 이런 식으로 3년 이상 장기간 복용하셨을 경우에는 골다공증 약이 뼈를 생성되는 것을 파괴되는 것을 막지만 새로 생성되는 것을 막는다는 점 때문에 수술을 하게 임플란트를 하거나 발치를 하게 됐을 때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탈이 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으로 골괴사라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구강외과 전문의 같이 이런 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과 충분한 협의하에 안전한 방식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즉 가능한 외상을 적게 주고 잇몸 절개를 안 한다든지 혹은 약을 좀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하고 약을 끊을 수 있다면 끊고 이런 식의 이미 2000년대 중후반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방식으로 해서 네. 안전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어머니의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 혹은 구강외과 전문의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저 어머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섣부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네. 더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 보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골다공증 치료 관련해서도 뭐 드시고 있는 약물 횟수 꼭 기억해서 상담 때 이야기 나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그리고 광활성 임플란트 기존의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줄인 수술이긴 합니다만 네. 혹시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기존의 방식의 부작용인 신경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의 식립 아니면 불필요한 뼈이식, 불필요한 임플란트의 개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막은 아주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지속적인 관리, 자연 치아만큼 아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환자분께서는 임플란트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정기적인 관리만 해주시면은 큰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관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딱 하시고 나서 너무 이제 홀가분해서 막 쓰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다시 기존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시고 네. 임플란트 하신 분들께 당부 말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흡연만큼 음주하는 것도 많이 해가 되는데요. 네. 흡연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구강 위생 습관은 이제 임플란트는 쇠고 내 거가 아니라고 잘못 알고 계셔서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하거나 치실을 제대로 안 써주시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연치까지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자연치만큼 아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임플란트가 끝나면 한 달, 세 달, 6달 만에 한 번씩은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면은 이제 큰 돈 들이고 큰 비용,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 임플란트를 이제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거는 그런 정기적 관리만 통해서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큰맘 먹고 하셨으니까 기왕 하시는 김에 같이 금연도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좀 꾸준히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마지막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이번 시간 김승수 치과 전문의와 함께 여러분들의 치아 소실, 상실로 인한 궁금증과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이어지는 시간에도요,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